안녕하세요. 지식링크입니다. There is one more thing. One more thing. One more thing. 애플의 One More Thing. 언제 들어도 참 설레는 문장 아닌가요? 애플이 항상 자신들이 준비했던 프로덕트를 모두 진행하고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라인업을 소개할 때 항상 해왔던 문장입니다. 가장 최근 했던 게 아마 아이폰 X을 발표했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제가 기억하지 못한 이벤트가 있었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달과 10월달에 거쳐서 애플워치 6세대,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아이폰 12, 홈팟 미니 등 애플의 2020년 신제품을 소개하는 이벤트가 모두 진행이 되어 올해는 더 이상 애플 이벤트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One More Thing이라는 문구와 함께 또 다른 애플의 신제품을 예고하여 전세계에 있는 애플 유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WWDC 2020에 소개되었던 맥OS의 빅서의 배경이 그려져 있어 아마 빅서에 대한 내용과 맥북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이벤트였는데요. 올해 진행되었던 WWDC에서 가장 회자되었던 부분이 아마 애플 실리콘이었을 겁니다. 애플은 15년 동안 함께했던 인텔과 결별을 선언하고 자신들이 직접 설계한 애플 실리콘을 발표하며 올해 안에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맥북을 출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애플의 One More Thing 이벤트는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맥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역시나 맥북 이외의 제품들은 나오지 않았네요. 그럼 오늘 진행되었던 이벤트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애플 실리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독자적인 플랫폼의 매끄러운 호환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탈인텔을 선언했던 애플이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준비했던 프로젝트인 만큼 정말 많이 공을 들였다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데스크탑 진영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인텔과의 파트너십을 깨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프로세스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애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애플은 차기 맥북 라인업에 들어갈 칩인 M1 칩을 소개하였습니다. 기존 맥은 CPU, GPU,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담당하는 뉴럴 엔진 등 각각의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칩들이 따로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이 부분을 한 곳에 통합하여 새롭게 칩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로써 통합된 메모리 아키텍처를 이루어 SoC상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칩의 퍼포먼스를 증가시키고 전력 효율도 극대화시켰다고 합니다. 이번 이벤트에서 애플이 가장 중요하게 발표했던 점은 역시나 Performance per Watt인데요. 스티브 잡스가 파워PC에서 인텔로 전환할 때 사용하였던 개념으로 칩의 성능을 절대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8코어의 CPU, 8코어의 GPU, 16코어의 뉴럴 엔진을 가진 M1 칩은 현존하는 반도체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의 전력으로 최신에 나온 컴퓨터의 최고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현존하는 반도체의 전력으로는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올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또한 M1 칩은 PC 영역에서 최초의 5나노미터 공정을 거친 칩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 정도 프로세스 능력을 가진 칩을 장착한 맥의 성능은 어느 정도 될는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 맥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벤트에서 공개되었던 맥 라인업은 맥북 에어, 맥북 프로, 그리고 맥 미니 이렇게 총 3가지였습니다. 맥 미니는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제품이니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와 에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새 라인업 모두 M1 칩을 장착하였습니다. M1 칩의 성능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루었으니 생략하고 가장 눈에 띄게 바뀐 점을 살펴볼 텐데요. 가장 많이 바뀐 제품은 맥북 에어였습니다. 저전력 프로세스인 M1 칩을 탑재한 만큼 펜이 없는 최초의 맥북이 되었습니다. 과연 맥북 에어로 로직이나 파이널 컷 프로, 포토샵 같은 헤비한 작업을 했을 때 펜이 없어도 될 만큼 효율이 뛰어난지는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혁신적이긴 합니다. 이벤트 영상에서는 매끄럽게 잘 돌아가는 것을 보여줬으니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또한 효율적인 M1 칩으로 인해 18시간 동안 지속 가능한 배터리 효율을 보여준다고 하였는데요. 이 또한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체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맥북 에어에서의 변화는 꽤 유의미하게 이루어졌지만 맥북 프로에서의 변화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벤트 영상에서는 단순히 기존의 맥이나 컴퓨터보다 몇 배 빨라졌다고 말만 하였고 맥북 에어와 차이가 있다면 GPU 코어 수와 펜이 장착되었다라는 것뿐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이폰 12를 시작으로 애플이 보급형 라인과 프로 라인의 차별화 전략이 애매해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건 저뿐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댓글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애플의 깜짝 이벤트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모바일 영역에서만 적용될 것 같았던 ARM 기반의 저전력 프로세스를 데스크탑 라인업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생산하는 애플만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애플은 자신들의 생태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까지 더 강화되어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더욱더 매력적인 생태계가 조성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욱더 사용자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환경을 제공할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하게 다루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에 나온 맥 라인업들 모두 11월 17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맥OS의 빅서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업데이트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링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